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건축 이전의 고대 건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사시대의 우리 인간은 원시적인 그런 주거 형태를 가졌었는데요. 기원전 만년경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건축다운 그런 건조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을과 도시가 형성이 되고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대규모 관계 사업이 발달하면서 거대한 문명이 출현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명, 기원전 3500년 전쯤으로 추정되고요.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회에 걸맞는 초월적 스케일의 건축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구라트가 대표적인데요. 한편 수메르 문명의 뒤이어서 이집트 문명이 등장하게 되고 이집트 문명도 이렇게 피라미드 등에서 보이듯이 권위주의 건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정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초월적이면서도 신미적인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예술다운 그런 기질이 추구가 되는 거죠. 이 영향을 받아서 기원전 2000년경 그리스 남단, 지금 그리스 남단에는 크레타 섬에서 크레타 문명이 꽃피우게 되는데 본격적인 서구 문명의 출발입니다. 크레타 문명은 이전 권위주의 문명과는 다르게 굉장히 자유롭고 활달한 어떤 개인주의가 꽃피웠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크레타를 정복한 미케네는 오늘날 그리스 남단인데요. 미케네는 이러한 개인주의에 호전적인 권위주의를 결합시켜서 그리스 문명에 이르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되지요. 한편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 등 도시국가가 발전하는 가운데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가 이전 고대 문명을 종합해내는 이제 코즈모폴리탄적인 세계 문명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 고대 그리스 문명도 꽃피우게 되는 거지요. 고대 그리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국가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를 바탕으로 그리스 건축이 꽃피우게 되고 고대 그리스 건축은 서양 고전 건축의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리스 건축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케네 문명이 기원전 1200년경 갑자기 붕괴됩니다. 바다민족의 침입 등으로 이 일대 문명이 초토화되는데요. 노리스족이 침입 또는 이동했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이오니아인이나 아이오리스인들이 함께해서 고대 그리스인이 형성됐다고 우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여명기로 기원전 11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일명 암흑시대라고 불리죠. 이전과 달리 문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후 고대 그리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암흑시대 이전 크레타와 미케네가 그리스 문명의 전사로서 존재하고요. 암흑시대 이후에 아르카익을 거쳐 고전기 때 그리스 문명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이후 헬레니즘 그리스로 이어집니다. 이전 미케네 궁정문화, 미케네 시대는 이런 궁정문화로 특징 지어줄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이러한 미케네 궁정문화를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암흑시대 때 이런 궁정문화가 무너지면서 사회는 시족 중심의 농경사회로 퇴보를 하고 다만 문명적으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진입합니다. 한편 이때 그 이전 사회의 번영의 근간이었던 지중해 교역체계가 붕괴되지요. 이때 대표적인 유물로는 항아리, 도자기를 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명이 퇴보하는 가운데 사람이나 자연에 대한 묘사보다는 기하학적인 문양, 신석기 시대 농경사회를 연상시키는 그런 문양의 항아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물로 디필론식 항아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출토된 이 항아리에는 근데 이 디필론 항아리는 암흑시대의 이제 말기,
기원전 8세기 중반의 유물로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가운데에 사람 문양이 다시 등장하는, 그래서 문명이 다시 회복되는 어떤 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죠. 죽은 남성 주변으로 여성들이 애도를 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고대 그리스 문명의 첫걸음인데, 특히 이때 그리스인들은 활발하게 해외 이주를 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했고요. 한때 마비됐던 지중해 교역 체계를 회복하고 다시 발전시킵니다. 일단 가장 가까운 식민지가 바로 오늘날 터키 서부 해안인 이오니아 지방이었죠. 그럼 이때 초기 철기 시대인 암흑 시대의 건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건축 유물이 제대로 남은 건 거의 없어서 우리가 이제 터만 이제 주로 살펴볼 텐데, 지금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단의 니코리아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니코리아에는 청동기 말부터 암흑 시대 초에 이르는 건축 유구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원통형의 건축물인 톨로스의 그 흔적입니다. 톨로스는 곡식창고 등으로 사용된 그런 건물이지요. 지중해 일대에 많이 건설된 그런 양식인데요. 이 톨로스와 더불어서 메가론 형태의 가옥이 눈에 띄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가론은 고대 크레타와 미케네에서 쓰이던 그때 이제 창출된 건축 양식으로 사각형 장방형 모양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구 현관이 있고 가운데 화덕과 화덕 주위에 기둥열이 또 있어가지고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어진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지요. 크레타나 미케네에서는 이 메가론이 큰 건물 안에 여러 개 같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암흑시대 때는 이 메가론이 독채로 따로 독립된 작은 건물로 나온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입구의 현관, 그리고 가운데 저 동그란 화덕, 화덕 주변에 이제 중심 기둥이 눈에 보이죠. 작지만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갖춘 그런 건축 공간이 특징입니다. 니코리아에 이어서 또 한번 우리가 찾아볼 그런 도시는 테르몸, 고대 아이톨리아 동맹의 중심 도시였던 테르몸입니다. 이 테르몸에는 보다 많은 건축 유구들의 터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폴로 신전, 아르카이 시기 때 건설된 아폴로 신전에 그 전에 건축된 메가론이 겹쳐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끌고 있죠.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의 메가론의 흔적들이 눈에 띄고요. 여기 보면 진하게 표시된 게 고대 메가론의 이제 흔적입니다. 옅은 색은 이제 그보다 후대인 아르카이 신전 때 건설된 아폴로 신전의 흔적이지요. 같은 장소에서 성소들이 계속해서 재건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적들이 보이는데 역시 고대 메가론들은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건축이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뒤이어 살펴볼 곳이 이제 레프칸디, 아테네에서 가까운 에우보이아 섬의 레프칸디 유적입니다. 여기엔 특히 헤론, 영웅을 모신 성소인 헤론의 유적이 눈에 띄는데 기원전 1000년에서 950년경의 건축물이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평면처럼 장방형의 평면에 입구 현관, 가운데 화덕을 갖춘 전형적인 메가론 형태라고 할 수가 있지요. 특히 외부 및 건물 외부 및 중심을 가로지르는 기둥열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여기 보면 X표 등으로 표시된, 그렇죠? 쭉 늘어선 점처럼 찍혀 있는 게 바로 기둥열의 표시고, 우리가 보통 고대 그리스 건축, 특히 신전 건축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그 기둥열의 일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기둥열이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뼈와 더불어서 남성은 화장되고 여성은 매장된 특이한 그런 매장 문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교육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장신 구줄이 출토돼가지고 한때 마비됐던 교역이 다시 부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포치를 갖춘 경사지붕, 경사지붕은 바로 이런 삼각형 형태의 건물, 즉 삼각형의 페디먼트를 갖추는 그런 건물이지요.
나중에 고대 그리스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삼각형의 지붕과 기둥열을 일단은 원시적인 형태로나마 다 갖추고 있는 그리스 건축의 어떤 출발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을 곳은 델로스 섬이에요. 델로스 섬은 유명한 성소로 유명한 섬이었는데요. 여기에는 테스모포리움은 기원전 480년경, 이때는 고대 그리스 고전기 시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철기 시대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테스모포리움은 장방형의 메가론 형태를 띠고 있어서 고대 그리스 건축의 시작인 메가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원형질의 형태를 유지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건축의 어떤 원형인 장방형의 메가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 건축의 원형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또 오래 유지가 됐고요. 테스모포리움은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그 신화가 깃든 성소로 알 수 있고요. 이 신화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을 이 철기시대,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은 느레로스입니다. 바로 크레타 문명이 꽃피웠던 크레타 섬에 있는 유적이고요. 여기서 발굴된 델피니오스, 아폴로 신전은 기원전 750년경 초기 철기 시대가 저물고 아레카이 시대가 꽃피우기 시작할 그때쯤이고요. 조그만 마을의 빌리지 채플, 일종의 마을 사당입니다. 아래 보이는 그 터가 옛날 그 유적의 흔적입니다. 이런 그림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림 가운데 여성 사제와 또 제물을 바치는 남성의 모습이 보이고 건물 가운데 화덕과 더불어서 전형적인 메가론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긴 특히 저 가장자리에 보이는 청동신상이 출토돼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바로 가운데 아폴로를 중심으로 여동생인 아르테미스, 어머니인 렉터가 한 쌍을 이루고 있죠. 종교와 더불어서 사회가 다시 조직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당시 이런 빌지 채플의 그런 형태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테라코타 신전 모형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각형의 방과 입구 현관으로 이루어진 그런 메가론 형태의 삼각형 지붕이 얹혀진 그런 모양이죠. 이 삼각형 지붕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신전의 페디먼트로 점차 정립이 되게 되고요. 초기에는 아마 건물들은 다 나무로 된 목구조였을 겁니다. 이게 석구조로 바뀌면서 고대 그리스 기둥열의 오더 체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한편 이때 종교와 정치가 조직화되면서 다시 사회가 문명화되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느레로스에는 에테오크라트라고 하는 명문, 종교 정치적 내용을 담은 명문이 출토돼 가지고 이 시대의 어떤 문명의 그런 회복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당시 그리스에는 이제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하는 원로원이자 재판정, 즉 정치 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해 어떤 사회의 정치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거는 그 유명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레이오스 파고스지요. 바로 이즈음에 교육이 회복되고 사회가 다시 정치, 종교적으로 조직화되면서 이제 드디어 다시 도시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초기 철기 사회 때 농경 중심 시족 사회로 퇴보했다가 다시 도시 문명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즈음에 바로 고대 그리스 문명이 본격적으로 탄생한다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이러한 도시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하는 바로 도시국가, 공동체 국가가 탄생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기원전 800년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토지까지, 농장까지 다 포괄하기 때문에 공동체 국가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떤 정치적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은 그리스는 굉장히 산이 많은 산악지역이죠. 그래서 다양한 세력이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었고 이들이 통일 왕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은 굉장히 미약한 봉건 왕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귀족정이 대두됐고요. 그리고 한편 굉장히 활발하게 해외 이주 공동체가 건설되는 가운데 상업과 무역이 부활하면서 상인층과 농민층이 점차 대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지에서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소규모 공동체 국가, 폴리스가 등장하는 거죠. 이때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상업의 발달인데 늘어나는 무역량에 따라서 기원전 7세기 지금 소아시아의 리디아 지방에서 화폐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와 무역 규모는 더 커지고요. 일종의 고대 자본주의가 형성됩니다. 위에 보이는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스의 특산품으로 그리스인들은 이걸 아주 비싼 값에 해외에 내다 팔았지요. 상인들은 큰 돈을 벌고 상인들만 돈을 번 게 아니라 상인들한테 이런 농작물을 공급한 농민들도 이전에 수탈당하던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가지고 직접 부를 창출하는 그런 계층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바로 이런 상인과 농민의 성장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의 도시들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개개의 독립국가에는 이러한 폴리스들의 집합이 바로 고대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회체계와 문명체계가 정립된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바로 지중해 그리스 세계가 성립됐다고 우리가 파악됩니다. 지금 그리스 본토뿐만이 아니라 터키 서부 해안, 아프리카 북부, 이탈리아 남단, 스페인, 프랑스의 남부 해안 지방, 멀리 저 흑해, 연안까지 그리스인들이 퍼져서 개개의 폴리스들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통일국가는 아니었지만 이들은 헬라인이라는 공동의식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아르카익 시대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고절기라고 할 수 있는 아르카익 시대가 꽃피우게 되고요. 앞서 본 초기 철기 시대의 그 원시적인 건축 형태들이 이 아르카익 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고대 그리스 건축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